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올리브영 추천템. 오늘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무가 시딩이거나 아니면 다 제 돈 주고 제가 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지어 시딩이라고 해도 제가 안 까겠어요. 이미 너무 많이 까기도 했고 시딩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신랄하게 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제 추천템 기준은 자기가 말하는 효과가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정템이면 얼마나 잘 진정이 되는지가 중요하겠고, 만약에 화잘먹템이면 얼마나 화장이 잘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끈적거리거나 자극이 심하거나 아니면 향이 별로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좋게 평가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걸 모두 다 듣고 본인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올리브영에 없는 좋은 템들도 정말 많지만 일단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이니까 올리브영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올리브영 정교한 쪽집게. 진짜 여러분, 좋은 쪽집게를 처음 써보시면 진짜 감동이 달라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아. 저렴한 걸 쓰면 살을 파먹거나 아니면 자꾸 놓치거나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는 순간 바로 해방. 사실 저렴한 거는 이 끝에 있는 이가 이렇게 제대로 안 맞물리고 막 이렇게 빗나가거나 아니면 비틀리거나 해서 계속 놓치고 끊어먹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름 자체가 정교한 쪽집게인데 진짜 말 그대로 정교해요. 이 철제 있죠? 이게 철로 되어 있는데 이 철제가 정말 탄탄해서 뭐 다이소 것처럼 자꾸 휘어지거나 힘을 제대로 안 받지도 않고 정말 꽉 잡아주거든요. 힘을 끝까지 전달해줘.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리브영 고인물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걸 소개하는 게 좀 맞긴 한가 싶기는 한데, 고인물 여러분 이거 다 아세요? 이게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이쪽이나 이쪽에 아마 영상을 태그할 텐데 제가 원래 이게 5,000원일 때도 진짜 엄청 좋아가지고 가성비템이다 하면서 엄청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원 있다니까요. 이게 올리브영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희들만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왜 가격이 내려갔냐면 요새 다이소가 자꾸 올리브영을 치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뭐 눈썹 칼, 면봉 아니면 등등 이런 기초적인 툴들을 1,000원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인 필리밀리에서 나오다가 올리브영 안에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기초 툴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이게 대표 상품인 거죠.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필리밀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바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적히지 않은 형태로 바뀌었다. 모든 게 똑같다. 이걸 보시는 남성분들, 남자가 쪽집게 어디다 써 하시죠? 눈썹 정리의 기본은 눈썹 칼이 아니라 쪽집게예요. 그러니까 눈썹 칼 같은 경우에는 편리해서 쓰는 거지 깔끔하고 예쁘게 다듬는 거는 쪽집게만 가능해요. 특히 이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눈썹 칼로 다듬으면 깨끗하게 안 밀려가지고 이쪽은 꼭 쪽집게로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눈썹 정리하는 방법도 다시 올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바로 구비해두세요. 적어도 5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스레드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도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부 다 품절해 놨어요. 솔직히 옛 제품이랑 뭐가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글씨가 사라진 거 말고도 뭔가 살짝 페인트가 좀 균일하지 않은가 싶은 느낌이 아주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같이 비교해봤을 때 조금 그런가 애매모호한 느낌이 드는 정도고 무조건 사셔라. 진짜 구분 안 된다. 그리고 혹시 다이소에서 어쩔 수 없이 쪽집게를 사야 된다 하시면 이 캐릭터 쪽집게가 가장 잘 뽑혀요. 그런데 얘도 1,000원이고 얘도 1,000원인데 왜 얘를 사요? 어쨌든 올리브영에서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 훨씬 좋다. 퀄리티가 훨씬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저는 이 5만원짜리 쪽집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이거 5만원짜리 살 돈으로 50개 사서 친구들이랑 나눠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5,000원짜리도 한 8개쯤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줬거든요. 진짜 필수템이다. 올리브영에서 얘보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제품은 에스쁘아 퍼프. 남성분들 엉덩이 좀 붙이고 탈출하지 좀 마세요. 아니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이런 쿠션으로 바르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 양현종 선수처럼 얼굴 하얗게 안 뜨고 진짜 균일하고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얼룩덜룩하지 않고 훨씬 보기 좋으니까 꼭 선크림 바를 때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이걸 처음 쓰고 딱 느낀 건 파데나 쿠션을 잘하는 게 아니라 퍼프를 잘하는 회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에스쁘아의 비글로우에 들어있는 퍼프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 말고도 그냥 내가 잘 안 쓰거나 뭔가 좀 밀착량이 떨어지고 좀 구렸던 쿠션이나 파데들 있죠. 한번 이걸로 발라보세요. 진짜 죽은 파운데이션도 살려요. 사실 요새 유명한 건 뭐 더툴랩이라든지 아니면 애교 궁둥이 퍼프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형태적으로 좀 특장점이 있는 거고 구건이 명관이라고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얘예요. 다음은 컬러 립밤들. 남성분들 좀 도망가지 말라니까요. 이걸 소개한 이유가 다 여러분 때문이야. 어차피 여성분들은 다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틴트를 진짜 한가득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립밤 종류를 설명하는 이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지금 설명드리는 두 가지는 홀리카홀리카의 글로우 라이스밤 누밤비 컬러고 하나는 롬앤의 글래스틱 멜팅밤 피그 컬러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남성용 제품들 중에 이런 컬러 립밤들도 있는데 왜 굳이 저런 큐티 빠띠한 저런 여성용 제품을 발라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의 좀 이상한 특성 때문인데, 남성분들은 남성성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 가성비에 엄청 미쳐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품들이 티는 안 나야 되는데 안 바른 것 같지는 않게 좀 은근히 또 티는 나야 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시딩을 받았던 제가 좋아하는 남성용 립밤인데 보이세요? 투명층이랑 색조층 나눠진 거?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문질러야 되거든요. 한두 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색깔이 날 때까지 계속 문지르다 보면 이게 점점 뭉쳐가지고 얼룩덜룩해져요. 그리고 이게 바깥층이 투명하다 보니까 입술 전체를 색깔을 주기 위해서 바르려고 하다 보면 입술 바깥으로도 영역이 번져서 약간 두께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입술이라는 건 색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감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막 바르면 얼룩덜룩하게 뭉쳐가지고 질감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또 은근히 티가 나기를 원하시니까 살짝의 오렌지빛들이 남성용 립밤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입술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뭐 핫핑크색 아니면 오렌지색, 코랄색 이런 것들을 발라도 어쨌든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자기 얼굴이 예뻐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연스러운 원래 입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색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티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거면 입술 전체에 막 문지르지 마시고 보습 립밤을 바르듯이 정말 가볍게만 슥슥 발라주세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두 가지는 최대한 자연스러우면서 그 와중에 예쁜 제품들이에요. 먼저 홀리카홀리카의 누밤빛 컬러는 그냥 입술색이에요. 그냥 이보다 자연스러울 수 없는 그냥 입술색.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 입술색.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서 이런데 제가 원래 입술이 거의 보랏빛으로 죽은 색이거든요. 그럴 때 이 제품이 진짜 그냥 정상적인 입술색으로 바꿔줘요. 발라보면 이렇거든요. 티도 안 나죠. 이게 색이 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색이 있는데 입술색이랑 너무 똑같아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여성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 자체가 되게 진하다 보니까 아주 얇게 발라도 색이 나요. 그러니까 앞선 남성용 제품과 다르게 그렇게 질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얇게 자연스럽게 색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얇으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보습이 필요하면 이런 립밤을 입술 위에 얇게 덧발라주면 돼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예쁜 입술이라면 이 롬앤 글래스틱 밤 피그는 색상은 자연스러운데 한 끗이 다른 예쁨이 있어요. 색은 이렇거든요. 엄청 진해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블러셔 같은 거 바를 때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를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진하고 쨍한 컬러를 바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핑크색을 바르면 얼굴에 발랐을 때 텁텁하고 흰기가 가득 돌게 발려요. 그런데 정말 진한 컬러를 정말 얇게 깔잖아요. 맑고 깨끗한 그런 특유의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빛이 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색이 진하다고 해서 이 색이 입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톡톡 발라주면 되거든요. 보이죠? 그냥 생기가 확 켜져요. 만약에 본인의 입술이 진짜 평균도 안 된다. 나의 이런 꾸밈 실력이 평균도 안 된다 하시면 홀리카홀리카 이 제품을 사시고 만약에 나는 일반적이고 그 이상을 노린다고 하시면 이 롬앤을 골라주세요. 다음은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여러분, 올리브영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올리브영 수수료가 벤더사를 끼면 그거 다 합해서 한 50%에서 60%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팔면 떨어지는 게 4,000원인 거야. 물론 올리브영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K뷰티를 알릴 수 있게 되기도 했고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중소 브랜드들이 발굴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들의 원가가 후려쳐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 독점하기 전에 그러니까 로드샵이 로드샵으로 있을 때 그 당시 2015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높은 원가를 기반으로 조금씩 최적화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품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 사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도 좀 웃긴 게 뭐 눈썹에 쉬에무라라든지 아니면 쉐딩에 투크레라든지 애교살에 프로타저라든지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한 게 맞나 싶기는 한데 혹시나 안 써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가 가격감 이상은 무조건 해요. 픽싱력도 그렇고 파리다리도 안 생기고 유지력도 좋고. 다음은 46cm 바디워시. 이 제품은 LG에서 나왔거든요. LG 외에 그 어떤 화장품 브랜드도 뭐 방향제며 세제며 다 만드는 회사가 없거든요. 최근에 나온 세제는 뭐야? 그 모락살라균인가? 해가지고 빨래 쉰내 없애는 세제도 나왔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장품 기업답게 연구 개발의 시작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요. 얘네가 말하는 게 이 바디워시 안에 냄새 원인균들을 항균시키고 우리 몸에 나쁜 향이 나기 전에 좋은 향이 먼저 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개발을 했다고 하고 뭐 특허도 있고 뭐 한데 솔직히 세제며 디퓨저며 다 만드는 회사에서 냄새를 없애는 종류의 바디워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끝난 거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냥 무취인간을 만들어요. 무슨 특허 기술이며 채취율균 항균이며 뭐 중요한 것들은 더 많겠지만 이걸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특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아모레나 LG 정도 되는 사이즈니까 이렇게 특허가 의미가 있지 저기 뭐 닥터 예스키놀제 뭐 특허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리통, 탈모, 자가면역 질환, 여드름을 치료해 이런 것들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효과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런 것들은 그냥 다 거르시고요. 다 믿지 마세요. 다음은 리들샷. 사실 리들샷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이 더 뭐가 있겠어요. 이미 너무 유명하잖아.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장르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스킨, 에센스, 크림 이런 것처럼 그냥 리들샷이란 하나의 장르의 종류. 만약에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의 효과를 좀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리들샷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VT가 PDR을 좀 버리고 다시 좀 초심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맞다, 제가 이걸 말을 안 할 뻔했는데 제가 여기서 시딩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뒷광고를 하거나 뭐 그러겠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VT 법무팀에서 메일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예전부터 리들샷 사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네?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아니 이게 뒷광고겠냐고요. 시딩 받는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할 말을 안 하겠어요? 아무튼 다음은 디오데너리. 솔직히 지금의 이런 성분 위주의 마케팅 있죠, 이거를 시작시킨 장본인이 바로 디오데널이에요. 뭐 더마팩토리며 코스알엑스며 아누아며 이렇게 성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브랜드들 있죠. 그런 브랜드들은 다 이 브랜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는 약국을 표방하면서 우린 쓸데없는 마케팅을 하지 않고 실제로 몇 퍼센트가 들었는지 그거를 알리겠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이 나야시나마이드 징크 세럼이에요. 나야시나마이드 10%에 징크 1%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 브랜드 특징이 있다면 성분 구성은 참 괜찮은데 발림성이 진짜 개구리고 방부제도 조금 구려요. 얘를 바르고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면 때처럼 밀리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방부를 클로페네신이랑 페녹시 에탄올로 잡아서 조금 한국식과는 좀 맞지 않은 좀 약간 구식의 방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런 아누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5%에 징크가 1% 들어갔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5% 이상부터 사실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어쨌든 굳이 저걸 쓰지 않고 얘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쨌든 나이아시나마이드랑 징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pG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은데,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백도 되고 주름도 개선되고 장벽 강화도 되고 항염도 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나이아시나마이드 계열은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렴하지만 사용감을 조금 포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근본을 응원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용감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면 아누아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디오디너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크게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미치고 좋은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써봤던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이게 액토인 세럼이거든요. 액토인이 2%에 쌀지질이 10% 들어갔어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크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끈적끈적해야 되는데 안 끈적거려요. 보이세요?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 바르는 것도 그냥 물처럼 그냥 쓱쓱 발려요. 그리고 끈적거리지도 않아.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얘네가 MF 공정을 쳐놔서 그래요. 이게 초고압으로 유화를 시키는 비싼 공정인데 이거 덕분에 끈적이지 않고 물처럼 쉽게 흡수되면서 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디너의 특징이 발림성이 안 좋다는 거였잖아요. 얘는 발림성도 좋으면서 속건조도 진짜 좋아요. 심지어 화장이 전에 크림 대신에 얘를 바르잖아요. 화장도 잘 먹고 건조하지도 않아. 진짜 추천하는 제품. 다음은 아이오페 레티 젝션 세럼. 진짜 제가 발음이 진짜 구리거든요. 제가 심지어 혀가 엄청 짧아요. 이게 제 혀 최대 길이거든요. 이렇게 혀가 짧은데 성격은 급해가지고 말이 빠르니까 발음이 자꾸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레티 젝션 세럼도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싸고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레티노이드 화장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아모레예요. 세계 최초로 레티노이드 화장품을 만든 것도 아모레고, 저런 허울뿐인 특허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특허랑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아모레 LG예요. 특히 서방형 레티놀, 그러니까 천천히 나오게 해서 자극 없게 만드는 레티놀을 아모레에서 진짜 잘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알아보기도 귀찮고 나는 그냥 제일 좋은 거 쓸래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 아이오페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레티놀이 880IU예요. 그럼 얘는 효과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얘는 진짜 오히려 효과 진짜 강력한 애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 880IU에다가 HPL도 넣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셀레티노이드도 넣고 거기에다가 스피큐 기술까지 넣은 제품이라서 진짜 효과가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엄청 조심해서 써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래도 조금 찜찜하다 싶으시면 아이오페에 레티놀만 들어간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문제는 얘네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레티노이드 제품인 건 확실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솔직히 이 브랜드 하나만 소비하는 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좋은 제품들을 써보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돼요. HPL을 위주로 넣은 제품이거나 아니면 역가가 보장되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이 보장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티놀은 산화에 엄청 취약하고 효과가 금방 사라지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역가가 보장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이 역가 테스트를 무조건 하는 곳이 LG랑 아모레는 무조건 하고, 다른 브랜드들은 솔직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에다가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 화장품이라고 하면 바로 장벽크림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피부가 민감하고 홍조가 올라오고 붉고 예민하다 하시면 다른 건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마시고 무조건 장벽크림 하나만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산이 여드름이 안 좋다 뭐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오히려 리놀레산 같은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오히려 개선시키고, 많은 논문들에서 유분이 충분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여드름을 오히려 개선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사실 장벽크림들은 다 좋아요.
일리은이며 제로이드며 에스트라며 닥터 디퍼런트며 뭐 다요.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라로슈퍼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아토팜의 에멜리 크림이 있어요. 사실 이런 종류의 피부 장벽 개선 기능성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은 화장품이 바로 이 아토팜의 에멜리 크림이에요. 물론 얘네가 말하는 이 에멜리 액정 구조가 요새 나오는 장벽 크림들에서는 사실 거의 다 혐오형으로 다 관찰되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구자들을 조금 응원해줘야 이런 좋은 기술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고 하니까 한번 소개해봤어요. 어쨌든 이런 종류의 피부 장벽 개선 기능성을 받은 좀 더 저렴한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일리은의 레드이치 크림이 있거든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또 언급하고 또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올리브영 추천템이지만 사실 뭐 분야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다 해서 비타민C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비타민C가 여기는 없어서 올영 외의 거를 딱 한 개만 좀 언급을 해보자면 무수 제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형 안에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비타민C는 빛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고 산소에도 약하고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품 내에서 물을 빼버려서 이런 것들로부터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수제형을 찾다가 나온 게 스킨 스탠다드의 비타민C 30% 세럼이에요. 얘는 화학과 전공하신 분들은 배웠을 수도 있는데 DES라고 해서 Deep Utility Solvent라고 하는 공용 용매 시스템을 활용했거든요. 얘가 지금 개봉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보이세요? 아예 투명해요. 아예 변색이 안 됐어. 진짜 오래오래 끝까지 싱싱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발림성은 개구리고 향도 좀 개구려요. 그런데 얘는 어쨌든 30% 진짜 초고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섞어 쓰는 제품이라서 그게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했던 모든 제품들은 뾰족뾰족한 제품들이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냄새도 구리고 발림성도 진짜 개구려요. 그냥 효과만 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소개한 게 제가 처음이라서 지금 목도 나갈 것 같고 너무 힘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템을 소개할 일은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추천템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끝!